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론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자, 오늘은 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자석과 자석의 성질, 자석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자석의 이용, 자석은 어디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석의 비밀이라는 생각 넓히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한번 118쪽 한번 보실게요. 118쪽 생각 넓히기 있어요. 지난 과의 끝부분에 나온 건데, 생각 넓히기 자석의 비밀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석의 비밀 있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게요. 막대 자석을 관찰하면 한쪽 끝에 N극이 있고 반대쪽 끝에 S극이 있다. 즉 자석은 양 끝에 N극과 S극이 있다. 자석이라는 것은 양쪽 끝에 N극과 S극이 있대요. N극, S극.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 자석을 반으로 나누면 N극과 X극을 분리할 수 있을까? 예, 이거 이제 자석이 막대 자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빨간색인데 문방구에서 팔아요. 가운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빨간색, 그리고 이쪽은 초록색이에요. 아이고 지워졌네요. 빨간색마저 지워졌네. 네, 이렇게 하여튼 막대가 이렇게 막대 모양의 자석인데 반 이렇게 딱 돼 있고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초록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쪽은 N극, 여기가 N극이고요. N극. 아이고 N자가 여기가 잘 안 써지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이 S극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을 딱 자르면 분리가 된 S극은 S극끼리 N만 N극만 남을까? 그 얘기예요. N극과 X 분리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석을 반으로 나누면 나눈 면에 또 N극과 X극이 또 나타나요. 우리가 그런 동물도 있지 않나요? 이게 자꾸만 자르면 그게 또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자르면 또 거기서 또 저기가 되고 그러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자석을 나누면 자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가 나면 또 N극, X극이 또 생겨납니다. 이것은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석의 성질을 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작은 자석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가 있대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석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도 또 N극, X극은 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자석을 아무리 작게 잘라도 N극 또는 S극만 따로 갖는 자석을 만들 수 없다. 그거예요. 따로 N극끼리만 또는 S극만 있는 그런 자석은 없다. 그거예요. 아무리 작게 잘라도 N극, S극이 양쪽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자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자석이 생긴다. 네, 그런 거죠. 이러한 현상은 자석의 모양과 상관없이 막대 자석, 말굽 자석, 원형 자석 등 모든 자석에 나타난다. 네, 대단하죠? 네, 계속 아무리 잘라도 자체 한 극만 남지는 않는데요. 분리하면 할수록 조그맣게 나누면 나눌수록 많은 자석이 생겨난다는 거죠. 다 모든 자석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빨간색, 파란색 또는 초록색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N극, S극. 자르기 전에
이런 형태가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 N극, 여기 S극 이런 막대가 있어요. 얘를 이제 이렇게 딱 잘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랐어요. 잘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랐더니 네 이렇게 돼요. 막 N극, S극 조그맣게 자르면 자르는 대로 극이 또 N극, S극이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NS, NS, NS극, N극, S극, N극, S극, 여기도 S극, N극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은 자석이 생긴다. 그랬죠? 예, 그 그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자른 후에 막 잘라봤어요. 자른 후에 막대 자석의 모습입니다. N극, S극 여전히 존재하죠. 네. 자, 그럼 오늘 진도인 3 자석 그 중에서 두 번째 자석의 이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석은 쇠붙이에 잘 붙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병따개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자석을 붙여 냉장고 같이 쇠붙이로 된 가전제품에 붙여놓고 사용한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쁜 과일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기 냉장고에 붙이죠. 그런데 이제 병따개는 자주 쓰잖아요. 자주 쓰니까 아예 그냥 냉장고 저기 음료수 옆에다 놓고 편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따개에는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에 철컥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이용되는 예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볼게요. 그림 보시면 네, 이게 뭐예요? 병따개, 예, 병따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이걸 돌려서 따는 병따개고요. 오프너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또 마개를 딸 수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좀 보면 여러 가지 기념품 같아요. 관광지에 가면 이런 기념품들이 파는데. 여기 뒤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가 옛날 여행 갔던 기억이라든가 추억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여행 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 자석을 활용한 예입니다. 학습目표 한번 볼까요? 자,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이용되는 예를 들 수 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석이 이용되는데 어디에 이용되는지 어떤 예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자석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자석을 우리가 이용할 땐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하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20쪽이에요. 120쪽. 자석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 그랬습니다. 자석은 쇠붙이에 잘 붙고, 네, 쇠붙이에 잘 붙습니다. 자석이라는 것은 쇠붙이에 잘 붙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철로 이루어진 가전제품은 철로 많이 이루어졌죠.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이 철로 많이 돼 있어요. 그 커버, 그 겉에 껍데기가, 그쵸? 그래서 메모지를 고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철로 된 나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네. 철로 된 나사가 아주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 분실되고 이럴까봐 거기에 철컥철컥 잘 붙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구에 잘 붙게. 그리고 어린이용 장난감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네. 그림 보실게요. 그림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냉장고에 애기들 그림을 그린 걸 이런 걸로 철쭉석 붙이죠.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이건 메모 붙이는 거. 고정용 자석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거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공구 쓸 때도 조금만 나사 손으로 집으면 잘 안 집어요.
근데 얘를 갖다 탁 대면 철컥 붙습니다. 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드라이버의 자석이 그렇고요. 근데 오른쪽에도 보세요. 장난감에서 자석이 참 많이 사용돼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자석이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 밑에도 한번 볼게요. 상품이나 업체를 홍보하는 용도로 광고용 자석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네. 이제 많이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중국집 막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런 막 쪽지 뭐 열고 또 쿠폰 모으면 뭐 서비스를 뭐 준다. 그래서 광고용 자석이 있어요. 그거를 막 나눠줘요.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주문할 때 쉽게 주문하라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전문 배달업체가 또 생겨서 배달업체 통해서 다 저기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보면 중국집이 대표적으로 많았었던 것 같아요. 중국집 광고. 네, 그럼 그 메뉴 책자가 있어요. 책자를 아예 책자가 있고요. 책 뒤에 자석판을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메뉴 보면서 주문하라. 메뉴책 보면서 여러분들도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광고용 자석의 뒷면을 살펴보면 그랬어요. 광고용 자석 그 뒤쪽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까만 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색이나 이제 검은 띠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살펴보면 줄무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줄이 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자석을 번갈아서 붙였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자석을 번갈아서 붙였 그런 원리래요. 볼게요. 그 다음 계속 N극과 S극이 반복되도록 배치하면 두 극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므로 자석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N극과 S극은 반대의 극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석의 이제 접착력이랄까? 잡아당기는 힘. 그리고 붙여도 잘 안 떨어지도록 크기가 약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를 강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배치를 한대요.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줄이 가 있는 거는 그것 때문에 줄이 가 있는 거예요. N극과 X극 반복되게 배치를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띠로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네. 자, 그럼 그 밑에 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광고판에 붙여 있는 자석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로 줄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줄 이렇게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거보다 얇아요. 얇게 줄이 가 있어요 지금. 자, 다시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자, 보세요. 하얀 줄 가 있죠? 네, 촘촘하게 위에서 아래로 축축 쫙쫙쫙쫙 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렇대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있죠. 두 줄. 이쪽은 N극이에요. 자,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반대로 하면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끌어당겨요. 서로가. N극, S극. 노란색, 하얀색. 서로 잡아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네, 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까만 데다가.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전체적으로 이따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크게. 근데 줄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여기 옆에 보세요. 무슨 치킨이 있어요. 여기에 전화번호하고 광고예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데 탁 붙여놨다가 여기 전화 보고 주문해라 그거죠. 치킨집이네요. 여기도 까만색이지만 이것도 무슨 홍보용 자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121쪽입니다. 121쪽 보시면 자 어떤 게 있나 자석을 붙인 카드 같은 거 뭐가 있나 볼게요. 자 볼게요. 각종 회원카드 그리고 진료카드. 네, 우리가 진료카드 병원에 가면 뭐 평생 회원 그러면서 카드 하나씩 줘요. 그럼 그거 갖고 오면 다음에 인적사항 이런 거 그 카드만 내면
이제 진료 그 입력 정보가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보고 뭐 차트라든가 옛날에 왔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각종 회원카드, 회원카드 무슨 회원, 뭐 헬스클럽 회원, 뭐 콘도 회원, 뭐 여러 가지 있죠. 회원카드, 그 다음에 진료카드, 그 다음에 주차권 이런 같은데도 자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카드 뒷면에 어두운 색 띠가 있습니다. 검정색이나 갈색, 진한 갈색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띠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줄이가 있죠? 예, 이런 띠가 있습니다. 이 띠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 테이프라고 합니다. 자기 테이프라고 한다. 자기 테이프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장은 전기가 흐르는 그 주변을 자기장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이렇게 철가루 뿌리면 철가루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데 그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그 나침반 바늘이 특정한 방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서 그래서 자기력 철가루나 나침반이 있는 공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가리켜요. 나침반이. 그래서 자석 주변에 자기력 그런 자기력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테이프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테이프에. 그래서 뭐 회원카드에 주민등록번호 이름은 물론이고 주민번호 뭐 주소 뭐 그런 것들이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게 자기 테이프예요. 자기 테이프. 그래서 자기 테이프에 주위에 철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다음과 같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테이프에 철가루를 뿌린 모습 그 밑에 사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마저 읽고 갈게요. 이 줄무늬의 간격이 약간씩 달라서 상품에 표시된 바코드와 모습이 비슷하다. 우리 요즘 상품 살 때 보면 줄이 짝짝짝짝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 있어요. 까만 줄이 하얀 바탕에. 그게 바코드예요. 예, 바코드. 그래서 상품에 대한 정보가 거기 이렇게 우리 계산할 때 캐시어들이 딱 뭔가를 찍 갖다 대면 찍 소리가 나죠? 그거 다 읽는 거예요. 그것을 읽어요. 예, 그 기계가 읽어서 이 제품은 이름이 뭐고 어느 회사에서 나왔고 뭐 어떻고 가격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고 계산대에 갖다 놓으면 이제 얘가 딱 이제 바코드를 찍으면 금액이 얼마며 이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회사 제품이며 같은 물건이라도 회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 물건에 가격이 얼마짜리에 그런 게 공통적인 정보가 맞았을 때 그 가격이 맞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죠. 저것만 바코드에다 딱 갖다 대면 그렇게 해서 계산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마트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줄무늬 간격이 약간씩 달라서 상품에 표시된 바코드 모습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바코드에 상품 정보가 담겨 있어. 자기 테이프에 나타난 줄무늬에도 카드 번호, 카드 종류, 또 카드 소유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도 다 들어가 있다. 담겨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있어요. 자, 왼쪽 보시면 카드예요. 카드 뒷면에 자기 테이프가 까맣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기 카드인데 무슨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드에 요 까만 띠는 보셨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해놨죠? 예,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이렇게 이게 바로 자기 테이프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테이프에다가 철가루를 이렇게 뿌렸더니 예, 여기 있어요. 자기 테이프에 철가루를 뿌린 모습 보면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막 철가루들이 뭉게뭉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자기 테이프에다 이렇게 보면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지네끼리 막 모여요. 이렇게 막 마구마구 모여들어요. 네, 그 다음 그림 밑에 보시면 이때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자석을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자석 이용할 때 우리가 자석 많이 이용하는데 주의할 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석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한 곳에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카드 같은 거 예, 어디에다 놓지 말라고 막 하죠. 그 할 때 주의하시라고. 예. 그러면은 자석, 세부치 이런 데다가 자석의 성질이 있는 곳에는 아무 데나 놓으시면 안 돼요. 자석 가까이 놓으시면 안 돼요. 자석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정보를 다 기록한 그 카드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자석 가까이 가면 또 이 정보가 손상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자석을 자기 테이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자기 테이프에 저장된 정보가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못 쓰게 되죠. 정보가 뭐 어떻게 깨진다든가 사라진다든가 뭐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카드가 안 되죠. 아무리 긁어도. 그럴 때는 이제 오래 쓰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많이 저기 돼가지고 따라서 그럴 때 이제 가까이 두면 자석 같은데 가까이 두면 이렇게 빨리 이게 카드가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상된 자기 테이프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요거예요. 요거. 예, 카드인데 이런 바코드에 동그라미 친 거. 예, 이게 위에 철가루를 뿌려놓은 모습인데 이게 그 카드마다 이렇게 새카만 게 있죠. 예, 그게 바로 여기 화살표 있죠. 예, 이 부분이 여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자기 테이프라는 거예요. 저 위에 그런 거죠. 손상된 자기 테이프가 그렇게 뭉개져 있어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장난감에 이용되는 자석은 크기가 작으나 자기력이 강해 어린이의 경우 자석 사이에 피부가 끼어져 다칠 수 있고 입으로 삼키게 되면 자석들이 서로 달라붙어 몸속 장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끔찍하네요. 이거를 자석 웬만하면 자석 붙은 장난감이 참 많거든요. 그거를 삼키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석끼리는 또 서로 극이 다르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얘가 커지죠, 뱃속에서. 네, 그러면 장기의 손상, 뭐 위라든가 뭐 그 내장들이 있잖아요. 작은 창자, 뭐 소화기관도 쫙 있을 거고 간, 폐 뭐 많잖아요. 이게 얘가 자석이 여러 개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이면 덩치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몸속의 장기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상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어린들이 있는 곳에서는 장난감 자석을 사용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자석 붙은 장난감. 네, 조심해야겠죠. 여기 왼쪽에 보니까 장난감 자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얘가 자석이 붙었어요. 근데 다 분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석 붙은 네오디뮴이라는 패널 같은데요. 네, 자재인가 봐요. 건축 자재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든다. 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그림 밑에입니다. 강력한 자석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에는 두 자석이 서로 교차하도록 밀어서 떼거나 책상 모서리처럼 지지대가 있는 곳을 이용해 밀면 쉽게 떼어낼 수 있다. 네, 강력한 자석이 여러 개가 막 서로 붙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자석을 다른 데도 쓰고 그렇게 붙어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서로 붙어있는다 이렇게. 근데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쇠만 만나면 막 서로 붙으니까. 그래서 서로 교차하도록 밀어서 이렇게 쭉 밀어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거나 책상 모서리 같이 이렇게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밀어버리는 거야. 반대로. 아니, 같이 붙어 있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마저 볼게요. 마저 보시면 그 밑에 보세요. 여기죠. 네. 여기 지우고. 자, 또 자석은 도자기처럼 굽듯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질 수 있으므로 강한 힘에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도자기가 깨질 수가 있으므로 아주 세게 뭐 던져버리거나 뭐 돌 위에다가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그러면은 딱딱한 길이 딱 만나니까 깨지죠. 그래서 그런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장난감 붙은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네오디뮴이라는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122쪽에 그거를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있는데 자석이네요. 그래서 안에 네오디움으로 이 들어가면 자석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네오디움은. 네. 히토류예요. 아주 희귀한 희소성이 있는 그런 광물질입니다. 광물질로 이런 자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계나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게 네오디움이라는 광물질입니다. 히토류예요. 아주 희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뭐 저기 무슨 거치대 같은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가네요. 네. 내비게이션 거치대 있잖아요. 차량에 이렇게 뭐 부착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잘 붙으라고 이 네오디움을 씁니다. 네오디움 자석을 쓴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여기 쓰인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석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